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 요약입니다. 그래서 24년 실질 GDP 성장률은 2.5%로 예상했습니다. 소비 지출, 고용 강세 덕분에 예상을 웃도는 성장률을 기록했다라고 하죠. 25년 전망은 1.8%로 둔화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원인은 통화 긴축 여파. 금리 얘기를 여기서 하네요. 네, 팬데믹 이후에 소비 회복세 약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요. 26년 들면 조금 나아질 거라고 합니다. 1.9% 하면서 26년 가면 금리 인하할 거고 실질 임금 증가하면서 소비 여력이 회복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계 소비 같은 경우는 고용시장 강세, 실질 임금 상승이 뒷받침이 됐고 투자 같은 경우는 고금리 여파로 민간 고정 투자는 약세가 됐고 수출 같은 경우는 글로벌 수요 회복과 달러 약세로 점진적인 회복이 전망된다. 금리는 점진적으로 하향될 거다. 빠르게 내려간다라는 이야기는 또 안 하네요. 그래서 제가 미국 경제 관련된 추가적인 내용도 더 있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경제 관련돼서 인플레이션, 노동시장 이런 것들 쭉 또 정리를 해줬습니다. 24년 거보다는 25년 걸 보는 게 좋겠죠. 25년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은 점진적으로 2% 목표 수준에 근접해 가고 있다. 노동시장 같은 경우는 고용시장 강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접하는 데이터들도 그러하죠. 실업률은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고 노동 참여율도 개선세가 들어갔다. 임금 증가율이 둔화됐다라고 하는데 초기 팬데믹 회복기에 비해서 안정세에 들어갔다라면서 우리가 또 중요하게 봐야 하는 기준금리 부분도 정리를 해줬습니다. 기준금리에 대해서 인플레이션 안정화가 확인이 되면 그때 점진적으로 인하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연준은 긴축에서 중립으로 이제 전환 중이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가 바라는 빠른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전망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실질금리 같은 경우는 25년 중반부터 약간 완화적인 실질금리 환경이 될 거다라고 했고요. 리스크 요인 같은 경우는 금융 조건 악화 가능성이 있고 글로벌 수요 둔화 가능성, 지정학적 긴장 고조, 미국 내 재정 불균형, 부채 한도 논쟁 등 정치 리스크까지도 월드뱅크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출입이랑 소비 동향 정리해줘 했더니 얘가 냅다 또 영어를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정신을 제대로 못 차려가지고 그래서 제가 아니 이거 말고 한글로 바꿔줘 라고 했는데 얘 아직도 좀 정신을 잘 못 차려가지고 소비 동향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시장의 강세와 실질 임금 증가로 뒷받침이 되고 팬데믹 이후 축적된 저축이 소비를 지탱해 왔으나 점차 소진 중이라고 합니다. 주말에 블룸버그 터미널에서 나왔던 거였는지 걸로 기억을 하는데 미국인들은 정말 저축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25년 전망, 금리 부담 커지면서 소비 둔화 예상, 특히나 내구재 소비가 줄어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출입 동향도 보시죠. 글로벌 수요 회복, 달러 약세 영향으로 점진적인 증가할 것이고 제조업 부분 수출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미국 내 소비 둔화와 함께 수입 증가세 둔화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동시장은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한다라고 월드뱅크에서는 미국 경제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네. 얼마 전에는 이제 OECD의 전망치 하향 조정이 GDP. 있었잖아요. GDP 관련해서 이제 경제 성장률 전망을 하향했다는 게 상당히 크게 그 당시엔 다가왔었는데 오늘 나오는 이제 세계은행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 하향은 시장에서는 이미 선반영돼 있다. 네. 이렇게 좀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 보입니다. 네. 하지만 FOMC가 당장 다음 주에 또 있기 때문에 18일이죠.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지금 시장 대응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주 우리 시간으로는 목요일이면 네. 벌써 FOMC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됐군요. 시간이 이렇게 빨랐네요. 좀 있으면 또 6월 막바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굉장히 바빠질 것 같습니다. 예, 한바탕 바빠질 것 위주라 해서 모두 풀어드릴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